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GS엔텍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설비에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 1위인 네덜란드 시프와 기술 제휴를 맺은 데 이어 대규모 시설 투자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적자를 내던 화공기기에서 친환경 기자재 회사로 변신을 꾀하면서 친환경 사업을 진행 중인 GS그룹 계열사들과도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IoT 전문기업 아카라라이프와 메터 기반의 스마트홈 기기 연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시공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거실과 주방 등 집안 곳곳의 가전과 IoT 기기를 브랜드와 상관없이 홈 플랫폼인 홈닉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원자력 전지를 지난 2022년부터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해 지구 저궤도에서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생산 능력을 실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반 동안 원자력 전지가 전기 출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출력 감소나 부품 고장 없이 약 120mW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02년 착공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광양 제1 LNG 터미널을 종합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총 1조 450억 원의 투자가 집행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광양 터미널을 주축으로 LNG 밸류체인의 중류에 해당하는 미드스트림 영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LNG 선박 시운전, 벙커링 사업 등 연계 사업을 전개해 국내외 산업을 지원하고 향후 분리수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다져나가기로 한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 보여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의 강세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장중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25일 만에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잠잠합니다. 네,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는 있지만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의 수가 합산해서 1,200개 가량 포착이 되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파월 의장 발언도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CPI, PPI 또 발표를 좀 지표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시장이 좀 괜찮았죠. 어제 비해서는 오늘 좀 약세인데 답은 지금 시장의 사실 키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나오니까 오후장에도 연속성 가지는지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매도로 좀 돌리니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수를 좀 잡아놓는 그런 매도이지 실질적으로 완전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물량은 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봤자 600, 700억 정도
조금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외 기관도 200억, 뭐 400억 이렇게 좀 덜어내고 있고 일단 오늘은 거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잔잔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수가 완벽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려면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증시 발판이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서 그날의 전략. 오늘 만약에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는 수익률을 좀 짧게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 수급이 좀 도와줬잖아요. 이런 날은 뭐 수익률을 내가 10% 책정을 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5% 정도 챙기고 먹고 나와야겠다. 이런 식의 좀 짧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수급 쏠림 현상은 좀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좀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개별 이슈 종목들 오늘 뭐 올라가는 종목들 뭐 섹터들 본다라고 한다면 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 설비 쪽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이런 쪽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직전에도 원전 관련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일단 하단에서 거래 없이 최근에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정배열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섹터들. 제가 제약바이오도 강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원전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이제 이런 부분도 뭐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 일단 원전 관련해서도 하반기 수주나 이런 이슈들 계속적으로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쪽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추이적으로 잠잠했다가 돌리는 그런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지금 주도 섹터가 조금 모호해요. 자리 잡을 것 같다가도 한 일주일 올라갔다 또 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좀 개별 이슈 대응하시면서 주도 섹터 발굴에 계속적으로 좀 힘쓰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급은 뭐 나쁘지 않은데 관련해서 이제 의장 발언 그리고 CPI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나와준다면 시장은 다시 좀 방향성을 잡고 상방으로 좀 갈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은 경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지수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 주도 섹터나 이런 부분들만 잘 찾아서 매매하신다면 사실 지금 지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코스닥도 어느덧 제가 박스권 하단에서 그려드렸던 반절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만약에 지금 막판 스포트로 수익을 바짝 내실 거면 제가 볼 때는 7월 3주차 정도까지는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 주도 섹터들 잘 잡으면서 수익 랠리 잘 참여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이거 박스권 또 눌립니다. 그리고 인버스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제가 오늘 또 기사를 봤는데 개인 투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7월, 6월 말부터 7월에 샀던 게 인버스라고 해요. 지금 박스권 이 흐름이 그대로 보이는데 여기서 인버스 투자를 하고 계신다니. 굉장히 의구심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장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악재를 보려고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차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지지부진할 게 아니고 CPI 경계감이 있으면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커브 트는 게 외국인들한테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왜 자리를 버티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매매에 집중하시고 지금 어떤 걸 내가 먹어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 지금 3%를 먹는 것보다 10% 먹을 상한가 갈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발굴하시는데 좀 힘만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다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 공략하셔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선 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 호황으로 수혜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또 LS 에코에너지 호재 뉴스가 있었죠. 미국이 UL로부터 전력 케이블의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LS 에코에너지, LS 탄력 나오고 있고요. 뭐 가온 전선 등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력 설비는 제가 기존에도 한번 포인트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네. 큰 덩어리가 한번 나와줄 겁니다. 네. 지금 이거 거래 없이 최근에 한 달, 거의 근 2달 정도 밀렸잖아요. 이거 예전에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물론 이거 뭐 실질적으로 진행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들 올라갈 때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거는 뭐 한 번씩 그 경험들은 좀 있으실 건데 앞전에 이제 작년에 이런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앞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큰 덩어리를 하나 더 좀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델타 테크의 좀 차트가 정확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이 항상 수급을 좀 끌어올 때는 이런 종목들 좀 작은 중소형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앞전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매를 해요. 매집을 해서 끌어갔다가 올려놓고 쉬고. 제가 이거 예전에 에코프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었는데 개인 투자들이 앞에서 만들어 놓고 뒤에 이제 한 덩어리를 더 만들 때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이 타거든요. 외국인 손을 많이 탄다.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 여러분들 움직임 보시면 외국인 매수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오늘 좀 추정치가 좀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간간이 뭐 지금은 좀 살짝 세명전기만 유독 좀 눈에 보이는 모습인데 전기전선, 대원전선이나 뭐 대한전선 이런 것들 매매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좀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 좀 쉬어줄 때. 이런 부분에서는 한 덩어리가 좀 크게 나올 것이다. 단순하게 전력설비 앞전에 갔으니까 끝났다.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받는다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은 오히려 지켜보시다가 반등을 강하게 해줄 때, 거래량 돌파해주고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좀 올라타는 전략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이제 재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뭐 새로운 부분이지만 그런 재료들이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 정리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끌고 올라가서 집어 던져야 되거든요.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일단 좀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한번 탑승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은 앞선 자리보다 큰 덩어리가 나와서 수익을 좀 잘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서울에서 오늘 개최가 됩니다. 또 삼성전자 핫한 상황이죠. 어제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파업 소식도 있었고요. 또 내일은 갤럭시 언팩 행사도 파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87,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하반기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볼 것인데 지금 한 단계 좀 쉬어갈 거냐 아니냐. 네. 내일 언팩에서 이렇다 할 거를 좀 보여주지 못하면 한 단계 좀 쉬어갈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존에 이제 언팩에서 발표를 어떤 거 할 거냐인데 사실 이제 갤럭시 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뭔가 그런 언팩들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을 들고 나왔었어요. 항상 이제 단순하게 뭐 핸드폰 출시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그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 그리고 향후에 이제 매출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찍힐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열어주어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쉬는 거는 그냥 지수가 쉬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잔잔하게 좀 쉬고 있고 오늘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하단부터 올라왔던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 수급 잠잠하죠. 그럼 방향성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 상방인지 하방인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너무 우려하실 필요도 없고 좀 지루한데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그런 구간이다. 다만 내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살짝 쉬어줄 때 뭐 여기서 이제 이평선 5일선 기준으로 85,000 정도 좀 내려왔을 때 저기서 담아볼 거냐 좀 매수 타이밍을 살짝 가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뭐 추가적으로 뭐 악재가 있어서 오늘 쉬는 시장은 아니다. 지수가 쉰다.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쉬고 있거든요. 니케이 지수 빼고 살짝 부러운데 일단 그런 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하이닉스도 오늘 좀 쉬고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 본격적인 그런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다음 실적까지는 살짝 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언팩 행사나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좀 대응 여부 검토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갤럭시 언팩 행사 예정돼 있습니다. 갤럭시 링 공개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비츠로시스 현재 26%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GTX 이슈로 오르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긴 한데요. 전문가님, 비츠로시스 네, 갑작스러운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동전주가 좀 많이 움직여요. 뭐 네. 비츠로시스도 비츠로시스 이게 반도체니까 시선이 사실 더 끌리는 게 맞는데요. 네. 사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오늘 뭐 아스트라든지 뭐 기존에 좀 쉬었던 최근에 좀 상승 나왔던 게 서메이지라든지 지금 판타지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유니슨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유니슨도 굉장히 좀 많이 쉬었더라고요. 저도 오늘 보면서 와 이거 엄청 많이 빠졌네 좀 이랬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 지금 동전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뭐 매매를 해보세요라고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는데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한 번쯤 강하게 좀 돌아올 겁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주가 관리가 안 돼서 상장 폐지 나오는 종목들 진짜 태반일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한 바퀴 좀 순환매는 좀 돌 수 있다. 다만 지금은 핀셋 전략으로 실적이 진짜 받쳐주고 아니면 기대감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올라가는 앞서 말씀 주셨던 비초시스 이런 거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 추이적으로 좀 돌려주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지금 자리에서 좀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이거 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갈 거라면은 동전주 탈피하고 지폐주로 올라왔을 때 그 자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눈요기로 체크만 해두자.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치로시스 동전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순환매 나오는 가운데 매수, 매도 타점 잘 잡아서 내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쪽 살펴봐야겠죠. 체코의 30조 원 규모 신규 원전 수주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원전주 어제도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원전 쪽 결과 발표 전까지는 모멘텀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조문가님? 네, 모멘텀도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전력 설비만 움직이니까 사실 시선이 다 거기 쏠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원전이 또 잘 못 갔어요. 네. 어제 미용기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지금 바닥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시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주나 이런 이슈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거예요. 물론 오늘 좀 부각된 거는 체코 관련해서 이제 내기 원전을 좀 건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30조 규모라고 해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체코 정부가 이제 17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좀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좀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 좀 이바지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매출이 찍히는 것보다 오히려 원전 관련주는 무슨 딜레마에 좀 취해 있냐면요. AI는 매출이 안 찍히는데 주가가 가요.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매출은 실질적으로 찍히지 않는데 주가는 갑니다. 근데 원전은 거꾸로 매출이 찍히고 있는데 주가가 가지 않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가는 제자를 찾아간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력 설비가 좀 쉬어가는 그 와중에 원전은 오히려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올 것이다. 오히려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원전주 바닥에서 싹싹 긁어 모으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서전기전이나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있지만 지금 좀 부각되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과 함께 팀 코리아를 좀 꾸려서 체코 원전 수주전에 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여기 박스권 자리만 좀 돌파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시원하게 좀 나올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원전 수출이 좀 성공하면 단순하게 그냥 수주를 받는 거 외적으로 추가적인 또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2009년도 아랍에미레이트 그때 원전을 좀 수주한 이후에 15년 만에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 단계 더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뭐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게 17일에 될지 안 될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 전에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지만 물론 급하게 진행하실 필요도 없고 아직 기간적으로 남아있고 결과치 확인하고 여러분들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중장기적인 맥락으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까지 합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원전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다. 지금 시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전력 설비까지 합쳐서 좀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흐름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올해 230만 달러에서 2034년에는 42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3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앱솔릭스를 찾아서 세계 최초 글라스 기판 양산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 HB 테크놀로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아주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유리기판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유리기판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시간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왜요? 물론 주가는 기대감이 상승을 하지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기사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지만 이건 게임 체인저다. 네. 꿈에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보시면은 이것저것 투자를 어떤 거 해야 될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활용이 되고 있는 거 HBM, CXL도 2027년도 전 돼야 좀 진행이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순서 배치를 여러분들 잘 하시면 반도체는 좀 손실 볼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반도체 패키지 데이터 센터 속도라든지 이런 전력 소모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좀 부르는 건데 중간 기판이 또 필요가 없어요. 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판 두께를 좀 줄이기가 쉽고 관련해서 패키징 영역에 따른 다른 소재에 비해서 전력 소비도 약 30%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직 상용화 개발 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데이터를 빠르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AI가 지금 열풍이 불면서 이게 필요하네, 이거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반도체 흐름을 잘 보시면은 AI 발전으로 인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게 조금 더 보완되면 이런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말이 나오고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순서 배치,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잘 구분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좀 강세인 이유는 그나마 이제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상용화 추진 중에 SKC 관련된 쪽에서 유리기판 이제 검사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거를 출시하겠다, 지금 당장 만들겠다 하는 회사들은 조금 후발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항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 포커스 맞춰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주 기대감을 아예 좀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나 지금 필옵틱스, YC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하단에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반도체 여러분들 포인트는 무조건적으로 뉴스에서 좋게 나왔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상용화 단계에서 얼마나 걸릴까? 실질적으로 매출로 찍히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사실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 임상보다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항상 반도체 보실 때는 투자하신다면 손실 볼 일 없으실 거다. 반도체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2,400여 종목 중에 반 이상이 사실 반도체 종목인데 수익이 안 나시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나시는 거 안 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맥락에서 좀 지켜보시면 바라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까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유리기판 쪽 분석해 봤는데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하단에서 접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개별 이슈 속에 종목별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견조한데요.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또 기술 수출 소식 등 모멘텀이 꽤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 늘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도 오늘도 쉬고 있죠. 네. 또 눌림입니다. 편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종목들 보면은 오늘 앞타바이오 이제 보면서 나쁘지는 않았는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막 어리지는 않아서 예전에 레간자 아시나요?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차가 있었는데 그렇게 소리 없이 여러분들 강하게 올라가는 앵커님이 절레절레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리 없이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은 반짝 올라갔다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력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주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여기저기 막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조용히 아는 사람한테만 얘기하거나 나 혼자만 비밀로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들 꾸준하게 상승을 하려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 동반되지 않고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딱 그 상황이다. 이게 살짝 그 타짜 이런 것처럼 밑장 빼기 하는 느낌인데 다들 이제 반도체에 쏠려 있고 화장품 이런 데 좀 쏠려 있는 와중에 제약바이오는 사실 잘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 플러스 단순하게 뭐 주가가 매집이 돼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빅파마와 관련해서 이제 기술 수출이나 뭐 공동 연구 이런 것들 뭐 판매 계약 이런 것들이 체결된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지난달 바이오 USA 이후에 뭐 USA가 열렸는지도 아마 모르게 반도체나 이런 쪽에 수급이 많이 쏠려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좀 지나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여러분들 계약 소식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 왜 중요하냐면 제약바이오를 볼 때 가장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가가 등락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요. 근데 수출이나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되면 매출이 그냥 찍혀버린 거거든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이 이슈를 여러분들 보신다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바닥권에서 잘 끌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특징주는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인데 녹십자도 최근에 굉장히 좀 조용했습니다. 조용했다가 오늘 6% 이상 좀 상승이 좀 나왔다고 지금 살짝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국산 이제 혈액 제제 알리글로 관련해서 미국 출하가 소식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내외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박스권 자리만 지금 돌파해주면은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주가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반등 여지를 줬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조금 멀리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끌어가 보시면은 그 이상의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뭐 20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시장의 이목이 반도체, 화장품 쪽으로 쏠려 있을 때 제약바이오 저점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상승 섹터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그린 리소스입니다. 매수가는 23,1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홀딩 및 손절가 궁금하시다 이렇게 상담 주셨는데요. 오늘은 21,00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매도세 속에 2거래일 연속 약했는데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강박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린 리소스 뭐 지금 체크해 보면 또 역배열 진입하셨어요. 네. 역배열 진입만 안 하셔도 90% 이상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방송하는
방송으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께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항상 그 역배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옥션 거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우실 건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관심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셔야 수익을 좀 바로 낼 수 있다. 이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중장기적으로 한번 이제 상장을 했다가 주가가 계속 좀 바닥권에서 좀 쉬어왔어요. 지금 5개월 정도 좀 6개월 6, 7개월 정도 지금 쉬어온 그런 모습인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확실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다소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6월부터 지금 1개월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그런 구간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23,000원 정도 공교롭게도 지금 매수하신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은 23,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좀 제시해드리겠고 그 다음 26,000원 정도 지금 이 종목을 뭐 길게 끌어가야지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반등 딱 한 자리 정도 좀 나와줄 때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 대응하시다가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수급이 쏠리는 그런 시장이에요. 가는 종목을 사야지 안 가는 종목들 바닥에서 애매하게 움직이는 거 사시면 수익을 좀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단 지지 라인은 뭐 더 이상 열어두지 마시고요. 다 뭐 밀리긴 했는데 하단은 2만 원, 1차는 23,000원, 2차는 26,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때 비중 축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23,000원, 2차 목표가는 26,000원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4,000원에 10%. 네, EV 첨단 소재 매수가 4,0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50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꽤나 손실을 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총괄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거 조금 힘드시죠? 그냥 마음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조금만 더 네.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 물어볼 줄 알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사지 마시고 확실하게 지금 좀 역배열이잖아요. 예. 차트가 완벽하게 좀 돌아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네. 지금 자리에서 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사실 추가 매수는 내가 투입을 해서 당장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잖아요. 시간적으로 또 비중이 커져서 기다리시면 좀 지치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지금 자리는 좀 관망한 가격적으로는 좋은데 만약에 괜찮다 싶으시면은 한 3%에서 5% 정도만 담으시고 저는 이제 매매 관점에서 확실하게 추이를 좀 돌리는 3,000원 구간에 왔을 때 담으시면 어떨까? 이 자리에서 기다릴 수는 있거든요. 네? 기다릴 수는 있다고요. 네, 기다리셨다가 3,000원 정도는 좀 자리 잡으면 저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일단 2차전지가 지금 많이 쉬었잖아요. 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냥 들고 계시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해서 상단 나오면은 뭐 자르고 이런 식의 좀 대응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네. 지금 상황에서 기다리면서 나 좀 수익 낼 거야 하시면 지금 2,500원짜리잖아요. 네, 여기서 사셨다가 3,000원짜리 오기 전까지 3,000원짜리 오면은 그만큼 좀 비중 줄이셔도 되고 네, 그런 식의 좀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천천히 네. 좀 여유 가지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배열만 좀 돌아서면 되고 사실 네. 테슬라는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2차전지 지금 우리나라는 좀 못 따라가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추가적인 뭔가 모멘텀이 나와주면 좀 시원하게 가줄 건데 아직은 조금 인내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네. 수익 내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EV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저점 추가 매수해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디어유고요. 매수가는 26,840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거래일 연속 강했는데 오늘은 다소 힘이 없습니다. 현재 26,000원대 초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디어유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저번에 이제 앵커님께서 그 엔터주 말씀하실 때 오히려 조금 모든 그 엔터를 통합할 수 있는 디어유 이런 거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듣고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수가가 굉장히 좀 근접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오늘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 상승한 것도 윗꼬리가 좀 나오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단 뭐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드리면 여기 61선 체크하시면 되고 25,600원이고요. 최하단 25,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여기에서 좀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나와주면 29,000원 이상에서 일단 비중 딱 챙기시고 다른 종목 대응하다가 확실하게 좀 올려 타는 그런 자리에서 좀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보시면은 매출 자체가 뭐 20년도까지는 좀 적자예요. 21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터져 나오죠. 거의 뭐 100억씩 증가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굳이 염려하실 필요 없고 지금이 이 주가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점 자리가 될 수 있다. 다만 확실하게 추이가 좀 돌리고 사람들이 막 엔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는 있으나 조금만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자리이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거 좀 투자하신다면은 쭉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뭐 향후에 5, 6만 원 정도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매매 전략 잘 세우셔서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알테노젠요. 알테오젠이요. 네,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7만 원에 20%좀 넘어요. 네, 알테오젠 매수가 27만 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살짝 손실 구간이신데 전문가님 알테오젠 수익 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조금 높이 사셨어요, 그쵸? 더 높이 샀는데요. 줄이셨어. 사실은 나름 혼자서 물타기를 어제하고 아래 해가지고요. 네. 비중은 솔직히 한 30% 돼요. 아, 진짜요? 네, 물 물타기 타지 마세요. 했어요. 네? 물 타지 마세요, 이제. 예, 예. 물 타는 게 아니고 물린 거예요. 네? 아시겠죠? 물렸어요. 물타기 추가 매수는 확실하게 상승 나올 자리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아니고 애매한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선 추가 매수 하셔봤자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비중만 늘어나잖아요. 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는 안 드릴게요. 만약에 네. 확실하게 추가 매수를 얘가 30만 원 딱 뚫고 거래량 나오고 간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사셨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네, 아직 그러면 경험이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부족해요. 네, 그래서 좀 경험이 말씀을 드린 부족해서. 거고 예. 어쨌든 뭐 좋은 종목을 사신 건 맞는데 네. 여기서 비중 더 부담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좋은 자리에서 사신 건 아니에요. 살짝 네, 좀 네. 높은 구간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너무 겁먹으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 만약에 네. 안 간다 그러면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쉽게 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는. 네, 네. 어쨌든 여기 하단에 25만 원부터 지금 30만 원까지 여기 살짝 지금 박스에 갇혀 있죠. 네. 지금 좀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타기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네. 어쨌든 여기 추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네. 뭐 어제 또 가려다가 또 못 가고 오늘도 좀 쉬니까 조금 겁나신 것 같은데 제가 네, 앞서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쉬었어요. 제약바이오 좀 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말씀을 좀 네, 드렸어요. 그 말씀 때문에 음. 샀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너무 높은 거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 네. 네, 중간 자리에 있는 걸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지. 아니요. 가는 거 갖다 붙이세요 말씀드린 거 네. 아니니까요. 너무 네.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궁금하시면 사고 문의하지 마시고 사기 전에 문의하세요. 아시겠죠? 전화 네. 어제도 드렸는데 혜택이 안 그렇죠. 돼가지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거는 괜찮은데 어쨌든 그러면 네. 더 이렇게 빠져도 네.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이 좀 들고 있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계셔도 지금 비중이 살짝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5만 원 이탈 안 되면 보유하시고 네. 30만 원 정도 이제 한 번 더 확인되면은 그 자리에선 절반 정도 줄이세요. 예. 그리고 예. 나머지는 좀 가져가시고. 네. 네. 아시겠죠? 이게 사실 감사합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갈 네, 수 있어요. 앞전에도 이 자리 있죠. 네. 이게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부담되는 게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밑으로. 예.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조금 네. 지금은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보자.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시다가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사기 네. 전에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알테오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일부 비중 축소 후에 홀딩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 댓글 상담입니다.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32,250원,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다리면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상담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 하락세 보이기도 했는데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26,00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입니다. 자, 이 종목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변곡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 물량을 좀 어떻게 단기간에 소화해 줄 거냐, 아니면 살짝 한 단계 더 쉬어갈 거냐, 거기에 좀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선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살아있어요. 60선 받고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단 이제 3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좀 잡아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고 한 단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살짝 쉬었다가 또 빠졌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3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 일부는 줄이시고 나머지 이제 28,000원짜리에서 29,000원 그 사이에서 재매집을 해서 좀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파실 것 같아요. 매수가 올 때까지. 뭐 그렇지 않으셔도 지금 추가적으로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뭐 종목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좀 쉬어갔다가 기술적으로 좀 반등 나오는 구간이어서 제가 뭐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거지. 지금 사실 지금 이 박스만 좀 벗어나면은 다시 또 주가가 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구간만 좀 벗어나면은 덩어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여기만 지금 벗어나면은 5만 원까지도 5만 원, 6만 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반등 나올 때 지금 매수하신 구간에서 조금 정리하셨다가 다시 좀 궁금하시면은 그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매수 타이밍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너무 고민되시면 조금 반등 나왔을 때 일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큰 반등 나올 때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 들고 나왔는데 네. 제가 방송 오는 동안 뿜을 줄 알고 근데 진짜 뿜었어요. 아, 그래서 원래 어떤 준비했던 거 그냥 해야 종목이었을까요? 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옵투스입니다. 옵투스 제약. 아, 일단 좀 올라와서 일단 네. 그냥 하던 거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AI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HB 테크놀로지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좀 순환매 관점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피롭틱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AI 반도체용 지금 유리기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테스트 양산 전 단계에 여러분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냥 받는구나. 난 그만큼만 수익을 내야겠구나. 좀 이런 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SKC 관련해서 유리기판 양산 설비와 관련해서 증설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좀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 포커스를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상승 나왔다가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작은 좀 박스권, 쌍바닥을 좀 만들고 돌아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23,500원 지금 구간인데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 쌍바닥 뚫고 올라오면 상단에 이제 61선 돌파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이제 3만 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준다면 이 3만 원 돌파 나오면 좀 시원하게 가줄 거거든요. 뭐 3만 5천 원, 4만 원까지도 좀 바라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손절 라인은 2만 원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여기도 지금 반도체 그 사이클에 앞서서 앞덩어리가 좀 나왔다가 지금 눌려가는 그런 구간, 박스권 대응 하시다가 나중에 또 보시면은 굉장히 좀 크게 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피롭틱스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네, 공략주로는 피롭틱스 짚어주셨습니다. AI 반도체용 유리기판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으셔서 수익 실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급 주체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담아내고는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모두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수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경계심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막으로 들어가면 그 CPI나 이런 부분들 8월장 발언 그러니까 이런 거에 통해서 외국인 수급에 우리나라가 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수급이에요. 결국엔 수급입니다. 이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경계심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적극적으로 뭐 시장 방향이 지금 하방으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되는데 상승폭 자체를 이런 날은 좀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좀 휘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속성이 좀 확인이 되기 전까지 확실하게 이제 거래 터지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은 경계심을 그래도 이게 발표가 나오기 전이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개별 이슈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신다면 지금 시장 굉장히 괜찮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냥 뭐 시장 상승하겠지. 이렇게 베팅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거든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연속성 확인 전까지는 경계심 가지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원전, 반도체, 제약바이오 쪽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피롭틱스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연속성 확인 전까지 경계심 지속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